기능이 멀쩡한 애를 단순히 기니까 잘라야지 해서 짧게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모양이 점점 더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문제가 없는 턱에 있어서는 절대 수술을 하시면 안 된다. 재수술 환자일수록 원장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일반적인 첫 수술과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입안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아에서 잇몸 그리고 입술까지 이어진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재수술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입을 다물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술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체크를 잘 해야죠. 대부분은 뼈막에다가 멘탈리스 정도를 그냥 고정해 주는 정도만 하셨던 경우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금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아무리 제가 수술 전에 초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들어가지만 실제로 봤을 때 항상 모양이 비슷하지는 않거든요, 초음파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줄이면 더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반복적인 앞턱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턱이 좀 더 줄어서 이쁜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턱이 문제가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턱이 작아지는 게 나한테 정말 플러스가 되는가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대부분 턱이 좀 더 줄었으면 이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한 70%, 그런데 나머지 30%는 재수술 환자인 경우가 꽤 많으신데, 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너츠 때문에 생긴 애매한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레더처럼 울퉁불퉁한 형태를 턱이 좀 커서 혹은 길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턱이 좀 더 작아 보이고 얼굴의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좀 짧고 작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마녀턱을 진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양보다 먼저 확인하는 기능이나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담 오신 환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병원에 정말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아에이오우, 그리고 특징적인 표정을 지어보라고 하면서 얼굴을 거의 180도 방향으로 다 돌려서 이제 찍게 되는데, 우선은 우, 으 할 때 움직임이 우선은 스무스하지 않죠. 특정한 표정을 지었을 때 턱의 끝만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지나치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적인 형태와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인이 있으면 이분은 턱끝 거상이 필요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께서 단순히 내가 좀 턱이 길다 혹은 내 얼굴이 좀 길다라고 해서 턱끝 거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 그 특징적인 사인이 없으면 제가 계속 말리죠. 근데 이게 진짜 마녀턱이신데도 수술하고 오셨는데도 원장님이 수술을 말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말리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마녀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기능이 멀쩡한 애를 단순히 기니까 잘라야지 해서 짧게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모양이 점점 더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문제가 없는 턱에 있어서는 절대 수술을 하시면 안 된다, 1번. 두 번째는 턱이 길다라고 오셨지만 턱이 길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신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턱이 길다라고 해서 마녀턱이에요, 저 수술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건 제가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마녀턱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멘탈리스와 DLI가 움직이는 범위와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모양과 정상적인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가 테스트라고 생각하셔서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우선 1번은 입을 다물 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다물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턱끝 거상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입술과 턱에 곡선이 있거든요. 이 S자라고 이제 환자분들은 항상 이 온폭한 이 느낌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듬감이 없는 턱의 모양이 되면 그때는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턱 끝까지 이 곡선이 없어진다? 그럼 내가 이 수술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웃거나 말하거나 식사하시거나 했었을 때 이 턱끝만 다른 부분과 다르게 따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턱끝 거상이 좀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